안녕하세요. 파락강천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현재 2시 반을 지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구정 연휴 내내 이 중국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악재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온 중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악재로 전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서 어제 미국 시장도 다우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중국 경제와 밀접한 우리나라 역시 오늘 3% 이상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3%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이 관련된 테마주들밖에 없었고,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테마주라는 것에 접근을 할 시, 테마주라는 것은 주제만 달리할 뿐 언제나 주식시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주제로 이 테마주는 생성이 되고 또 소멸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폐렴 관련된 테마주가 가장 강력한 테마주가 나올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은 이 총선과 관련된 이 대선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인물주 또는 정책주, 이런 종목들이 또 힘을 발휘하는 테마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테마주에 관련된 종목을 매매할 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장인이나 또 장중에 이런 HTS를 계속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테마주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 종목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급락이 나와서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매매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테마주라는 것도 분명히 한 종목이고, 주가의 상승이라는 그런 속성을 봤을 때는 테마주도 상승폭과 하락폭이 클 뿐 결국 주가의 상승에 대한 속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런 종목들도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 먼저 이 KM제약, 지금 4일째 보유를 하는데요. 오늘도 상한가를 쳐서 85%라는 큰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이 메디앙스라는 종목도 이 폐렴 관련주로 들어가면서 목요일날 매수를 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큰 폭의 갭상승 23.47%라는 큰 폭의 갭상승을 해서 저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오텍, 이런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이 아가방 컴퍼니, 휴마시스, 메가엠드입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는 이 매집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예시로 말씀드린 종목이었는데요. 상당히 지저분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이후로 주가의 변동폭이 너무 커서 8%도 하락하고 또 18%까지 올랐다가 오늘도 15%까지 올랐다가 지금 8% 정도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디앙스가 폐렴 관련주로 이렇게 치고 나갔고, 이 아동 관련주, 이 아가방 컴퍼니도 아동 관련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 총선의 테마주로서 이 정책 관련주로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를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메디앙스가 폐렴 관련주로 들어가면서 아가방 컴퍼니도 그 따라가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소형 종목 중에 폐렴주 시장에서 인정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였고, 이 메가엠드라는 종목도 폐렴주가 아니면서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를 할 시 가장 기본적인 매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테마주라는 것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철저한 자신의 자금의 일부분만을 매매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테마주에 한 종목, 두 종목에 다 몰빵을 해버리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서 그 종목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항상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보일 때 내 자금이 크다면은
그 종목을 매수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매매를 분명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에는 철저한 소액 자금을 운영을 한다. 그리고 모든 매매 종목을 매매할 때 공통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수 기준과 매도 라인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마주도 결국 주가 상승의 원리는 같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폭이 상승폭이 크고 하락폭이 크다는 것 뿐이지 그러한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힘겨루기, 이런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분명히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주를 매매할 때에도 자신만의 분명한 매수 기점, 매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각 분봉, 이평선이든 아니면 캔들의 전고점과 전저점이든 아니면 상승 비율이든 이런 매수 기준을 꼭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테마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크게 오른 대장주들의 모습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졌을 시는 이 테마주 이외의 다른 종목들은 다 약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지수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마주는 반대급부로 더욱 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읽고 테마주에 매매할 시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테마주는 항상 장 후반에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추세가 유지되는지 이 테마주들 묶인 종목들을 그리고 내가 매수한 종목의 분봉을 통한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테마주를 매매할 시 이런 원칙을 갖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접근한다면은 분명히 미리 매수하지 못한 종목들이라도 오늘 중으로도 장중에 이런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가 상승의 원리는 동일하고 이러한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분봉을 통해서 봤을 때 분봉의 특정 이평선, 저 같은 경우는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20분선을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캔들의 전고점과 전저점. 그러면은 실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매수했다가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이 종목을 매도한 후입니다. 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초가가 7.17%로 갭상승을 통해서 큰 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 폐렴 관련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장중에 무너지면서 현재 고가 18.57%에서 현재가가 10% 정도, 절반 이상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3분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봉 매매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종가가 만들어지고 시초가가 오늘 9시에 7.17%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분봉을 봤을 때 이 검은색 라인 이제 선생님들 아시죠? 3분봉 20분선입니다. 급등하는 종목 테마주라 하더라도 장 시작하고 5분 10분 내에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면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 상승과 조정 과정을 분봉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봉 20분선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위치에서 1차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3분봉 20분선을 지지하고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양봉의 분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였고 이 종목을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3분봉 20분선을 통해서도 1차 급등 이후에 눌림을 주는 부위에서 우리는
다른 종목들 꼭 테마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하는 종목의 눌림목 매매로서 분봉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분봉의 이평선 그리고 최초 1차 고점을 만들었던 그렇죠. 또 나오죠. 캔들의 고점 부위 1차 고점 부위 그 고점이 라인을 그어보고 그 고점을 뚫는 이런 위치 그렇죠. 스캘핑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죠. 장 초반 1차 만들었던 고점 하락 조정 이후에 그 전고점을 뚫는 부위에서 매수 스캘핑 분들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장중 이렇게 6%까지 오른다면은 2% 3% 3분 6분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캘핑 분들은 이런 위치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이 위치 지금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3분봉 20분선과 함께 이렇게 첫 번째 고점을 3분봉상 뛰어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고 이렇게 아무리 테마주고 아무리 급등하는 종목이더라도 장 초반 5분 10분 내 상한가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조정의 과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조정을 분봉을 통해서 이평선을 통해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정황음이라는 종목도 이내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을 나오는데 3분봉 20분선을 깨고 이탈합니다. 여기서 바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내 다시 하락을 하고 이 3분봉 20분선이 결국 뭐가 보시면 보이시죠?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분봉 20분선을 뚫지 못하고 타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2시 40분인데 최초 1차 고점을 만들었던 그 전고점 부위가 지금 현재 2시 30분 그 위치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결국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 이것은 나만 이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또한 이 분봉을 통해서 이평선을 통해서 캔들을 통해서 매매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의 전고점을 또 지지하는 지금 현재 2시 30분 사이에 이런 고점을 지지를 하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봉을 이탈하고 뚫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 분봉인 5분봉을 봅니다. 그렇죠? 5분봉을 봤더니 3분봉 이탈하는 시점에서 5분봉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잠깐 지지한 모습이 나왔다가 또 하락을 하고 재차 뚫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5분봉의 20분도 이 종목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분봉도 뚫지 못했다. 그 다음 분봉은 10분봉이 되겠죠. 10분봉도 봤더니 특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5분봉을 또 돌아봅니다. 15분봉도 봤더니 이내 15분봉이라는 15분봉 20분선이라는 중요한 분봉의 이평선을 이탈했을 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정 종목 그 종목이 테마주고 그 종목이 아무리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더라도 장 초반에 상한가를 말지 못한다면은 그 종목은 일반 여타 종목과 동일하게 이런 분봉의 지지선과 이평선을 만들면서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계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지지와 하락에 관련된 이런 이평선의 모습을 보고 이 종목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재차 매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테마주라는 개념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분봉의 흐름을 통해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정하금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대정하금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큰 폭의 상승 이후 한 번에 3분봉 20분의 눌림을 주고 매수 타이밍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상승폭도 한번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종목이 각 분봉의 중요한 20분 본성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을 다 이탈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종목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장중 흐름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것이지, 분봉을 통해서 다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분봉의 20분선을 다 이탈한 듯, 그런데 이런 종목을 미련을 갖고 보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장 마감, 지금 2시 48분인데 15분봉 20분선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3분봉을 봤을 시 이 전고점을 현재 지지하고 또 테마주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장 마감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매수 기준인 각 15분봉의 20분선을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로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5분봉을 재차 20분선을 돌파를 갑자기 튕기면서 이 종목의 매집이 들어간다면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소액이라도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장중에 이렇게 중요한 분봉들 3분, 5분, 10분, 15분봉, 20분선, 저만의 중요한 분선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망하는 것이 저에게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아무리 테마주라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 메디앙스가 상한가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테마주라는 것을 매매를 할 시 아무리 급등하는 종목이더라도 분명히 장 초반에 그 상승폭, 그리고 그 상승을 유지시키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각 분봉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3분봉 20분선, 5분봉 20분선, 10분봉 20분선, 이런 15분봉 20분선, 우리 선생님들에게 방송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 중요한 이평선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테마주도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테마주라고 해서 꼭 어렵고, 그렇죠? 꼭 매수하기엔 부담되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면은 철저한 소액 자금, 명확한 분봉을 통한 매수 기준, 그리고 그것을 이탈하였을 시에는 재진입을 하지 않고, 또 내가 손실일 때는 그런 매도 라인을 이탈했을 때에는 철저히 손절을 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테마주도 한 번쯤은 접근을 해서 오늘 같은 날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제가 이렇게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주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내가 테마주를 접근을 잘할 수 있는지는 분명히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명확한 매수 기준과 철저한 라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순간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매매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테마주도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